네, 안녕하세요. 20대 공대남 박민서입니다. 30대 문과남 박광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카푸어인데요. 이 카푸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저희가 MZ세대 요지경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평상시 다루는 테크 주제나 또는 뭐 경제 트렌드와는 좀 다른 결의 주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카푸어를 하게 된 데에는 사실 배경이 있죠. 뭐 어떤 배경으로 우리가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네,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네. 얘기를. 사실 큰 주제 같은 거를 위주로 생각을 했었어요. 저번에 전에 찍었었던 그린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살갗에 많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물론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한테 안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우리 삶에 와닿는 그런 주제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주제들을 또 따로 시리즈로 편성을 해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근데 뭐 카푸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나 대학생 막 졸업했을 때 한 2013, 14, 15? 그때 졸업했어요? 네. 12년 12월에 졸업했다 이 새끼야. 저는 13년 3월에 들어갔어요. 네, 예. 어쨌든 근데 그때 이제 카푸어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사회적으로 좀 많이 대두됐던 시기인 것 같아. 그때가 이제 막 원룸에 살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카푸어에 대한 이미지는 원룸에 사는데 BMW를 몰거나, 우리라고 하니까 라떼 같네 진짜. 근데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카푸어라는 이미지에 아주 대표적인 차들이 있어. BMW 3이랑 5 시리즈, 그 다음에 벤츠 C클래스고 꼭 200이어야 돼. 그 다음에 아우디는 또 A7이었어. A5 아니야. A7. 이렇게 세 개 주차종, 뭐 5, 그 다음에 C200, 그 다음에 A7. 약간씩은 가격대는 다 다르기는 한데 그 차들이 뭔가 되게 대표적인 카푸어 이랬단 말이야. 왜 근데 그때 갑작스럽게 카푸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까? 막 고민을 해봤어. 네. 근데 그때가 딱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 처음으로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 라는 얘기가 많이 불거져 나올 때고, 2008년도 2009년도에 그 금융위기가 있은 다음에 사실 10년도 11년도 때 되게 어려웠고 취업이. 그러면서 이게 맞물렸던 게 뭐가 있냐면, 또 법대가 없어졌어. 2009년도에 막 이제 그 9년도 10년도 이때 그 들어갈 때 대학교에 법대가 사라지고 막 되게 혼란의 시기였단 말이야. 입시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혼란의 시기였고 6차에서 7차로 교육과정이 바뀌어가면서 혼란의 시기였고 막 재수생들 막 엄청나게 많아지고 로스쿨이 생기네, 의전원이 생기네, 막 이런 식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새로운 제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던 시기였는데, 그러면서 이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하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학생들이 많이 리턴을 했어. 한국으로 진짜 많이 리턴을 했어. 그러면서 그 유학생들이 어쨌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집에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수입차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압구정이나 신사동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수입차들이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지. 뭐 그전에도 많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이런 차를 타야만 해. 그래야 나도 어느 정도 뭐 내가 좀 귀티 나는 또는 뭐 내가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네. 뭐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카푸어가 생겨난 이유야. 맞아. 너가 볼 때는 카푸어는 왜 생겨난 것 같아? 사실 이제 묘하게 겹치면서 또 묘하게 엇갈리긴 하는데, 형의 대학생활과 나의 대학생활이 사실 제가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제 13학번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12년도에 13년도 수능을 볼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때 14년도가 되면 수능이 확 바뀐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의 격변의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 때는 이슈가 뭐냐면 6차에서 7차가 아니라 7차에서 8차였어요. 7차에서 8차로 넘어가는 그런 8차가 있었어. 네. 계속 생기지. 그래서 뭐 재수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었고, 사실 격변의 시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 후에 계속 격변이긴 했었는데, 대학에 딱 들어가면 나한테 고학번 선배들은 누구였냐면 07, 08, 09, 10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겸상 가능했냐? 겸상은 불가능했지 그때는. 이렇게 겸상을 하고 있네.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뭐 딱히 취업에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선배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 와서 밥 사주고 막 이럴 때 보면. 근데 내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14년도랑 15년도를 군대에서 다 보냈는데 사실 신입생 때는 별 생각이 없었죠. 14년도 때는 그냥 막 놀러 다녔었고 과외하고 다 탕진하고 또 과외하고 다 탕진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 2년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뀐 거는 완전 바뀌었지. 맞는 완전 거는 바뀌었지 거죠. 진짜. 일단은 저는 자취는 안 했지만 자취한 애들은 월세부터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었고 기숙사를 굳이 노리지 않았던 친구들도 다 기숙사를 노리기 시작을 하고 왜냐하면 같은 퀄리티의 그 월세가 낮은 가격 다운되니까. 네. 그치. 뭐 여러모로 좀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애들이 취직을 했을 때 나 보상을 좀 받아야겠는데 아무리 봐도 집은 못 살 것 같고 라는 인식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묘하게 기억이 나는데 13년도 때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이제 유럽 특히 영국이랑 프랑스를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꿈이 뭐냐. 한국 사람들은 요즘 꿈이 그때만 해도 내 집 마련이 꿈이다. 그때 영국 청년이 이랬어요. 한국 사람들 꿈도 참 크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14년도에 봤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가 된 거지. 그치. 내 집 마련은 뭐 꿈이긴 하지만 쉽게는 이룰 수 없는 꿈이 된 거지.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나를 어떻게 하면 보상해 줄 수 있을까? 보상적 소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뭔가 크면서 그치. 뭔가 내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내세우기도 가장 쉬운 게 어떻게 맞아. 보면 차잖아.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 이제 그 뭐 우리나라에 한참 그 2010년도 때 이 그 한 10년이 진짜 갈등의 극대화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뭐 이제 된장녀 뭐 그다음에 김치남 뭐 한남 뭐 이러면서 막 10년간을 서로 싸워왔는데 네. 사실 그 기절을 잘 따져보면 경제적인 게 되게 큰 게 많단 말이야. 내가 보기엔 그래. 근데 어쨌건 간에 그 뭐 그걸 허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한 뭐 지위 또는 내가 어떤 소셜 클래스에 속해 있다라는 네.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징표 중에 뭐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뭐 내가 검사가 되거나 아니면 의사가 되면 뭐 상대편 그 뭐 남자든 여자가 3키를 해와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뭐 집키 뭐 차키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뭐, 네, 하여튼, 뭐 어쨌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집이랑 차는 뭔가 항상 같이 따라가는 나를 표현하는 뭐 내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라는 징표였던 것 같아. 네. 근데 그게 좀 요즘은 시대도 변했고 뭐 이러지만 그러면 우리 대학생 때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때는 그게 우리의 징표였어. 근데 집키는 사실상 월세가 아니면 불가능해. 전세도 너무 힘들고 취직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1년차, 2년차 때 뭐 많이 받아봐야 물론 뭐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많이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 직장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고 또 직장이라는 게 사실 돈을 벌기만을 위한 요소라기보다는 내 자아 실현 또 뭐 꿈 실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 돈만으로는 그 직장이 좋다 나쁘다라는 거 사실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어쨌건 간에 내가 직장을 가졌다라는 게 뭐 우리의 삶을 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숙제처럼 바라보니까 이 나이 때는 뭐를 했고 이 나이 때는 뭐를 했고 이렇게 쳤을 때 26살의 남자라고 만약에 상정을 해보면 취직 군대 병사로 다녀와서 이제 잘 졸업해서 취직이 잘 된 상황일 거야. 26, 7 정도가 초년생. 이어야 하죠. 뭐 그치. 요즘은 아니긴 하지만 요즘은 또 다르지. 그때만 해도 휴학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치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취직을 했어. 내가 뭐 예를 들어 S모사에 들어가서 뭐 해외 뭐 전략 마케팅 팀 뭐 이런 거 하고 있다가 쳐봐. 그냥 무선 사업부에서. 그러면 내가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고 그 열심히 산 거에 대한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징표가 진짜 너 말대로 차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카푸어라 부르진 않잖아. 네, 사실 그쵸. 그런 사람들이 O 시리즈를 몰건 벤츠 C 클래스를 몰건 뭐 A7을 몰건 뭐 E 클래스를 몰건 뭐 상관없이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거는 카푸어다 이러지는 않아. 물론 쪼달릴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오늘 카푸어는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걸까? 되게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차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약간 제외가 될 것 같고 무리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소비하는 거는 개인적 성향이니까 그치. 그런 걸 제외하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자신 안에 결여된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본인이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지출을 특정 한 곳에 카푸어는 차에
하는 그치. 것을 이제 카푸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차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식도 없고 이걸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목적은 무조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에 비해서 과도하게 큰 금액의 차를 사는 거 이런 걸 카푸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대학교 다니고 막 졸업할 때 시기에 나왔던 그 카푸어의 개념이 사실은 변한 건 없다는 거네. 뭐 아주 작은 뭐 고시원이나 또는 원룸에 살면서 차는 기깔나는 독일 3사를 몰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이런 거를 훨씬 벗어나는 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카푸어라 부르는 것 같은데 카푸어라는 정의를 착 찾아보면 뭐 완전히 일관된 동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이건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이제 2020년이잖아. 2020년인데 일단 첫 번째, 왜 카푸어 얘기가 다시 한 일주일 동안 뉴스에서 그렇게 막 계속 나왔었을까? 최근에 최근에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네, 솔직히. 왜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 소셜 이슈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분히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동산 이슈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것처럼 어차피 내 집값 마련은 어려우니까라는 그 심리를 조금 언론사들이 파고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동산이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쨌든 반대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는 야, 정부가 하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아예 사라졌다라는 톤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20대들이 또는 30대들이 이제 그 꿈은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차에다가라도 돈을 쓴다, 이게 이런 트렌드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식의 그런 논조로 쓴 글들인 것 같아. 그 말이 맞나 싶으면서도 맞아. 이게 나 되게 마음속에서는 되게 양반돼.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러면서도 반대편에서는 아니 삶이 팍팍해지고 내 집 마련이란 꿈이 만약에 없었다고 쳐봐. 나의 꿈은 내 집 마련은 아니지만 그 사람마다 꿈은 다 다르니까. 근데 내 집 마련이 나의 꿈이었어. 근데 그 꿈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꿈이 없어졌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닿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선회를 해서 차를 산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말이 되나? 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지더라고. 그래서 그 논리가 그 기저심리가 뭘까? 30대들의 기저심리는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 30대 입장에서는 내 형들이나 뭐 이렇게 누나들이나 보면 20대들은 이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사실 뭐 내가 들은 거는 Z세대는 뭐 너는 아직 그래도 M세대로의 끝물로 이제 그 묶이긴 하지만 아직 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 Z세대들 볼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그러면은 약간 나는 카푸어적인 삶이 되더라도 차는 진짜 기깔나게 하나 뽑겠다라는 자세인지, 아니면 이게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어렵더라도 그 꿈을 위해서 계속 뭐 정진을 해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꿈을 찾아서 나가는 삶을 산다든지 뭐 뭔가 있을 것 같거든. 좀 다를 것 같긴 해. 일단 반반인 것 같은데 그거는 맞아. 내 집 마련을 못 하니까 다른 쪽으로 자산을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말은 다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일단 요즘 많이 나오긴 하지만 투자하는 애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동학개미들 진짜 많지. 예, 그게 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두 번만 물어보면 왜 투자했어? 뭐 하는 회사인 줄 알아? 주력 상품이 뭔 줄 알아? 뭐 지금 현금 흐름 상황이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그냥 이제 이름만 보고 사는 거지. 뭐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고, 나머지 반은 아까 그 신문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집 마련 꿈이 도저히 힘드니 보상을 받아야겠다. 그럼 뭘로 보상 받느냐? 그 남들한테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차를 사야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지 그냥 사회 현상이 뭐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난 딴 거 살 거야, 차만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차만 살 거다.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난 집을 못 사, 그러니까 차를 살 거야, 이런 거로만 바라볼 게 아닌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융 상품들이 아까 말한 그 여신 금융 상품들이 되게 많대요. 밥 먹을 때 했던 얘기. 차를 진짜 뭐 60만 원만 모으면 벤츠를 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문구들을 내세우는데 실제 들어가서 해보면 맞기는 맞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마케팅도 잘하고 네, 잘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냥
쫙 놓고 봤을 때 뭐 그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2020, 2021 봤을 때 내가 한 달에 한 60만 원만 내면 어쨌든 벤츠를 끌고 다닐 수 있다. 끌고 다닐 수 있다.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오는 세금, 유지비, 기름값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내 눈앞에 닫혀 있는 거는 일단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고 할 수 있겠지 뭐라는 생각으로 들이닥치는 거고. 그러면 왜 이런 금융 상품들이 많아졌냐라고 했을 때는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11년, 12년에 유럽발 터지고 계속 그 후에 이제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 나오면서 금융 상품을 파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뭔가 큼지막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난 거랑 거의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뭔가를 팔아보자라는 심리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꿈을 팔고 그런 식으로 차량이 같이 판매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제 의견은 아니고 이대에서 소비자학과에 있는 교수님의 그 논문을 인용을 해서 따온 건데 듣고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여신금융 상품을 파는 곳들은 대부분 1금융권은 아닌 거고. 하지만 이자율도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고. 5에서 10%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그 뭐냐 차량 그 자동차 금융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한 곳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10에서 20%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는 5에서 1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식이 바로 생각보다는 낮은데? 할만한데? 한 달에 60만 원? 아 벤츠 탈 수 있다고? 아 인생 너무 힘든데 뭐 그거라도 해보지 뭐라는 형식에 따라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물어봤던 친구들이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감정선이 크게 그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0대들이 좋은 차를 타는 이유는 사실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고 내가 느꼈던 거는 그런 것 같아. 그 이제 이것도 참 웃긴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나이 때마다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랐던 세대다 보니까 30이 넘었는데 차를 안 가지고 있으면 루저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 있어. 아니 나는 이해 못해.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유지비 내고 그렇게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을 왜 사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런 1인이지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에 사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다 떠나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30이고 어느 정도 취직을 해서 이제 벌써 5년차 6년차가 돼가고 있고 돈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결혼도 생각을 할 나이가 돼가는데 이제 어차피 뭐 전세도 되게 어렵고 근데 전세를 가든 아니면 월세를 가든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할 때 내 집 마련을 할 거고 뭐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셔서 뭐 자가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내가 5, 6년 되게 열심히 일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딱 사람들한테 또는 친구들한테 또는 부모님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숙제를 잘했다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받는 게 약간 우리 나이 때에는 어느 정도 좋은 차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막 근데 카푸어의 그런 정의에 맞는 BMW 5 시리즈 막 이런 건 아니고 내가 본 주변은 대부분 뭐 소나타, 그랜저 아니면은 뭐 G70, 제네시스 뭐 이런 거를 이제 타거나 아니면 산타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류의 SUV를 타는 애들도 있고 되게 차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30대에 와서는. 근데 뭐 이때부터는 완전 갈리지. 한 판은 자동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좀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 같은 애들은 뭐 굳이 그거를 사나? 막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 돈으로 뭐 나처럼 투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갈리는 것 같아. 맞아. 확실히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등록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거는 일단은 외제차가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걸 그 자체에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면 어떤 차가 가장 많이 등록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 궁금하다. 네, 독일차가 가장 많대요. 그치. 역시나 그 3사가 제일 많은 거지. 그치. 근데 찾아보면 안정성이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대표적으로 뭐 독일차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볼보나 이런 것들보다 독일 3사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적인 뭐 피아트나 이런 것들보다 렉서스가 좀 더 많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그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소비를 했는지는 볼 수가 있는 거지. 필요보다는 확실히 좀더 간지와 내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하차감 내가 내렸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눈빛
그걸로라도 어떻게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약간 난 궁금한 게, 그러니까 몰라, 내가 하차감을 못 느껴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맞아. 나는 평생 택시 타고 그냥 뭐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느끼나? 뭐 느껴진대요. 아니 근데 느껴진다니까. 몰라, 뭐 내가 내 몰라. 옆에서 차가 내리면 깜짝 놀라서 쳐다볼 것 같아. 어우 깜짝아 이러고 쳐다보거나 뭐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데, 그게 저 사람 깐진한다, BMW에서 내리네, 이건 아니지 않나?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내가 좀 라떼야? 뭐 그런 걸 수도 있어. 어.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주변 애들한테 물어봐도 느껴지는 때가 한두 번씩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때는 그게 유행이었잖아. 신용카드를 마패처럼 들고 다니는 거. 현대카드 뭐 레드네, 레드, 퍼플이네, 뭐 그 위에, 지금도 네. 사실은 그린이 되게 그렇게 잘 됐던 이유도, 네. 그리고 뭐 프리미엄 카드들, 뭐 이것도 한번 다뤄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프리미엄 카드에 대한 등록이 2030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네, 맞아요. 카드사들이 거기에 엄청 놀랐대. 네, 맞아.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일상생활을 보면, 사실 이것도 되게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토스랑 카페랑 이런 걸로 많이 하잖아. 우리도 뭐 밥 먹고 나서 더치할 때 뭐 그냥 뭐 돈 나눌 때 남자들끼리 그냥 그거 카톡에다가 이렇게 쫙 올리면은 거기다 그냥 보내기 해가지고 카톡페이 뭐 이렇게 이렇게 좀 페이스타임 해가지고 보내고, 네. 페이스타임 이제 페이스 아이디에서 보내고, 토스로도 많이 썼었고, 사실 2010년도 이때부터 한 5년 동안은 토스 많이 쓰고, 요즘은 카페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뭐 그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거 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카드사들은 잘 안 될 거라 생각했던 프리미엄 카드들이 대박을 터트리면서 네. 이제 라인을 그럼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음표를 짓게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사실 근데 뭐 퍼플 뭐 하우스나 이런 거 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뭐 망한 거 아니죠. 어쨌든 잘 안 돼서 없어졌잖아. 네. 그리고 뭐 쿠킹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현대카드가 유지하는 게 맞냐? 이거 멤버십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는 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우리나라에선 커뮤니티 사업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프리미엄 카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등록을 많이 하네. 나는 이런 카드를 쓰는 사람이야라고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맥락이랑 차랑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럴 수 하는 있지. 거죠. 그럴 수 특히나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스스로 입장에서는 되게 계속 도전해서 열심히 이뤄냈던 그 모든 것들이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꽤나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하찮게 느껴질 때 상대적 박탈감이 좀 더 클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게 내가 대학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형이 졸업할 시기쯤인 13년대부터 금수저 음수저론이 나온 것도 크게 뭐 맞아. 연관이 그때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오히려 되게 강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를 산다는 거, 그런 그 프리미엄 카드를 이제 등록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럴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이런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표현해내는 어떤 잠깐이나마 계급을 올라간다라고 착각 혹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는 거지. 사실 이거 주제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는 되게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맞아.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감성적으로 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다. 뭐 상호 얘기도 뭐 좀 듣고 막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막 이게 그럼 만약에 그런 심리가 기인을 하는 거라면, 이게 너가 말한 것처럼 나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내가 뭐를 이뤘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열심히 살아온 것 그 자체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박탈감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랑 또 동시에 내가 생각해보고 싶은 게, 중저가 오마카세들이 엄청 많아졌어. 맞아, 파인다이닝. 그러니까 이거를 파인다이닝이라고 부르기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유사한 느낌을 내게 해주는 점심 3에서 5 그리고 저녁 뭐 8에서 7에서 9 이 정도 사이가 되는 그 정도의 약간 오마카세들이 많아졌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약간 프리미엄 카드를 가져가는 그 심리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 왜냐면 내 친구가 압구정 도산공원에 있는 모 그 오마카세 집에 가서 그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이제 롤을 머리에 말고 들어오신 다음에 거기서 베이스 화장부터 시작해서 파운데이션까지 완전하게 마무리를 짓고 나가는 걸 보고 이제 옆에서 밥 먹다가 체할 뻔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사실 뭐 풍족한 사람이야.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문화 뭐 에티켓 이런 거 되게 교육 빡세게 받아왔던 애고, 실제로 요리도 공부하고 있고, 걔가 봤을 땐 되게 쇼킹할 수 있는데, 반대편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진입 장벽이 그만큼 낮아졌으니까 거기가 좀 비싼 음식점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옛날에 그 파인다이닝은 뭔가 에티켓을 이렇게 지켜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이었는데 그거 드레스 코드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것들을 허례허식이라 생각하니까 거기 와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 근데 왜 자기는 허례허식을 굳이 차리려고 그렇게 비싼 오마카세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 약간 좀 상충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프리미엄 카드를 쓰는 거 좋아. 연회비 30에서 50이란 말이지. 맞아요. 면제될 정도로 많이 쓰실 수 있는 분들이면 괜찮아. 나는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다. 사실 그런 카드를 그래서 메스티지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메스랑 그치. 프레스티지를 합쳐가지고 메스티지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럭셔리한 삶을 당신도 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치 이 카드를 쓰면 이 차를 타면 그런 럭셔리한 삶의 첫 관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사실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파인다이닝을 표방하는 혹은 파인다이닝스러운 어떤 식당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게 보면 가격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맞아. 것 같아요. 차를 나중에 사려고 9,900원 나와도 놀라진 않을 것 같아. 맞아. 그냥 그러니 하는 거지. 가격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고 사실 차에서 시작했지만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 점점 더 팍팍해진다는 걸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MW 코리아라고 하면 거기서 자동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BMW 코리아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대요. 거기 보면 그 연체율이 엄청 폭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연체율이 이거 14년도 기사긴 한데 연체율이 되게 폭등했대요. 하다못해 폭스바겐 파이낸셜도 0.5%에서 0.7%로 올라갔대요. 그냥 그게 근데 뭐 금액으로 보면은 거의 어마어마하다는 네. 거네 지금. BMW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하 자산 금액이 124억에서 959억까지 올라갔다고. 이렇게 된다는 딱 YOY잖아, year of 네, year. 그 그런 2013년도, 14년도 비교했을 때. 엄청 뜬 거죠. 지금은 더 많아졌겠지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카푸어는 별로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거는 카드랑 한 끼 비싼 식사랑은 약간 차원이 다르지. 왜냐면 이거는 계속 매달 특히 5년 같은 거 막 할부 끊어가지고 다니는 거면 자신의 월급이 막 180인데 120만 원을 매달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주변에서 연체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유튜브만 쳐보더라도 카푸어 현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많다 보니까 좀 거기에 위화감이 조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에 대한 그 위화감을 없어졌는데 다시 그런 게 좀 조성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뭐라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심리는 약간 이해를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지. 단지 그치. 자신의 수입을 생각을 해보고 3분의 1 혹은 3분의 2 이상까지도 한 달 그냥 진짜 렌트비로만 내는 거는 그 할부금으로 내는 거는 누가 봐도 진짜 캐피탈 회사들 베풀려주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게 진짜 약간 캐피탈 회사들이 마케팅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게 기가 막히게 한 거죠. 한 달에 60에 벤츠를 끌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 문구가 지금 그냥 듣기만 해도 약간 혹하기는 하는데 내가 만약에 진짜 차가 필요한 사람이거나 또는 차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또는 차가 갖고 싶었고 거기에다가 내 주변 애들이 뭐 예를 들면 차를 막 사는 애들이 많고 그런 거에 있어서 막 어디 놀러 가고 이럴 때 막 내가 피해를 본다는 표현이 웃긴데 어쨌든 간에 내가 좀 약간 뭔가 자격지심이 들어.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 보면 눈 돌아가지. 그쵸. 약간 그럴 것 같아. 지금 이게 안 보이겠지만 BMW 파이낸셜 회사를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BMW를 선택을 하고 5 시리즈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520i i 럭셔리 라인을 선택했어요. 카푸어는 휘발유다. 근데 이거 해야 돼 또 M 스포트 패키지를 오케이. 하신대요. 그치. 네. M은 아니지만 M 스포츠 패키지. 하잖아. 그러면 차량가가 6,200인데 선납금 30% 했잖아요. 근데 진짜 60만 원이 나와. 이렇게 나와요. 사러 가자. 안 되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반 할부랑 또 이제 운용 리스랑 다르니까. 다 다르네.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월 납입금 60만 원 이렇게 딱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 돌아가는 거지 진짜. 그치. 6,600만 원짜리 차를 월 60만 원으로 한다? 그럼 나는 꽤나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착각까지 들게 하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주류비랑 주차,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놀랐던 게 주차비가 진짜 많이 나가더라고. 차량 오너들 보면. 그러니까 주차가 이렇게까지 어렵구나.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에서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되나. 맞아요, 이게 주차 대기업들이 주차장 사업들을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처음에는 뭐 말도 안 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 되는 거야. 만약에 그 인구 과밀도 더 심해지고 막 더 그 고층 건물도 많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사는 인구나 또는 활동 인구가 더 많아진다고 쳐봐. 그러면은 주차장 필요하지. 필요한 거지. 물론 이제 또 뭐 이게 다 자율주행 차량 뭐 등등등 들어와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상황만 보면 좀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좋아. 60만 원만 내면 내가 뭔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탈 수 있다라는 게 훅할 수 있다. 난 인정해. 그 나도 훅할 것 같아. 그리고 그 반대로 뭐 예를 들면 나는 그리고 뭐 취직해서 열심히 살았고 나는 뭐 60만 원을 내든 70만 원을 내든 난 이렇게 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았다는 거에 대한 인정도 받고 싶고 뭐 그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쟤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한 7년 일했는데 그래 저 정도면은 저런 차 탈만하지라는 것까지 갔다고 쳐봐. 그래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러면 원룸 살고 고시촌 살고 내 지금 뭔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수입이나 이런 게 일정치가 않아. 그리고 그게 일정치가 않다라는 게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무슨 뭐 토토 해가지고 막 한 달에 몇천 벌고 뭐 어느 날은 쪽박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일정치가 않고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레인지도 몇천의 빵이 아니라 진짜 뭐 80에서 180, 뭐 80에서 210 사이라고 쳐.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산다라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뭐 유튜브를 보던 왜냐면 뭐 내 주변에는 그런 익스트림한 케이스들은 없어. 사실 제 주변에도 익스트림한 케이스. 조금 좀 무리 아닌가 싶은 경우들은 있어도 그러니까 뭐 익스트림하게 야 저거는 좀 이거는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 유튜브를 보더라도 사람들 대차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인터뷰를 보더라도 확실히 많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이 정도 인구 꽤나 많은 인구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게 좀 통념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이제 뭐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계층의 이동의 표시가 맞아요.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난 너한테 되게 궁금했던 건데 뭐 내가 모든 30대를 대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계층의 이동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계층의 이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본인이. 그 누구도 그걸 계층의 이동이라고 받아주진 않을걸? 걸? 왜냐면 내가 말한 것처럼 이게 익스트림한 케이스라는 거는 사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잖아. 그 사람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맞아. 와, 저 너무 익스트림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근데 사실 계층이라는 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는 클래스가 이 정도 되는 클래스다.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어느 정도 되고 얘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고 뭐 그게 공부든 사업이든 운동이든 뭐 뭔가 어떤 한 분야에서 되게 뛰어났고 그 뛰어남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고 그 보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 어떤 자산들을 보유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감가상가 장사긴 자산인 자동차를 저런 거를 보유를 한다. 뭐 근데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게 계층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계층 이론을 따라야 된다면 계층이 뭐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 있겠냐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사실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 뭘까? 뭐 아니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계층을 믿는 사람이면 그 계층에서 멀어지는 거잖아. 그 돈을 쓰기 때문에 60만 원을 내더라도 6,600만 원 플러스 알파일 텐데 캐피탈이면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프로젝션을 해봤을 때 만약 6,600이 안 돼 심지어 뭐 5,000이야 그러면은 내 인생은 일단 골로 가는 게 프로젝션이 된 거고 계층에서는 한 발짝 더 멀어지는 걸 텐데 왜 그게 계층의 이동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거에 기인을 해서 행동을 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약간 뭐 허세를 부린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거기에 있어서의 그런 뽐뿌를 느낄까? 그러니까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했다. 역시 그런 거죠. 차 자체가 가져다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니까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좋은 집안 혹은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즉 흔히 말하는 그 계층이라는 것들이 좀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수저가 수저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수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인식이 꽤나 저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캐피털 회사들이 이렇게 딱 월 60만 원이면 당신도 할 수 이쪽 세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언이설 딱 뿌리게 되면 이제 자신의 현재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과 묘하게 돈이 남는 180이 솔직히 한 달에 18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적은 돈 아니지. 네, 180만 원이면 꽤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월세 뭐 60만 원 정도라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물론 그거보다 비싼 데도 많지만 역삼이나 이런 데는 한 60 정도? 네. 역삼에서 우리 그때 원룸 그때 알아볼 때 봤었잖아. 네. 뭐 60? 60. 뭐. 세 명이서 60. 근데 그 60에서 80 사이라고 만약에 쳐. 그러면 100 남아. 네. 그리고 뭐 저축 안 하겠지. 네. 저축 안 한다고 저축 하시려나? 네. 그러니까 뭐 식비하고 식비하고 뭐 하고 다 해도 묘하게 남는 게 묘하게 남아야지 정상이지. 45에서 50 정도가 그치. 남았다. 근데 60이다. 60을 그럼 내가 그냥 다른 거를 줄이고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묘하게 딱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되게 무섭다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요. 그 지금 대학원에서 월급 받고 있는 게 이제 석사 대충 월급 치면 그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석사 형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뭐 자취하고 있는 형들한테 그러면 딱 이 정도 금액이 진짜 남아요. 45에서 70 정도가 이렇게 딱 남아요. 학식만 열심히 먹는 형들은 진짜 70 정도가 남는 그치, 거고 그치. 주말에 뭐 좀 뭐 이성 친구도 데이트도 하고, 만나고 뭐 연인과 이렇게 시간 보내는 분들은 뭐 30, 45 이 정도가 남고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남다 보니까 그럼 내가 술 한 잔 두 잔 정도 줄이고 나는 BMW를 타면 내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묘한 숫자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한 사람들이 진짜 천재인 거네. 진짜 천재인 거죠. 아니면 그 삶을 살아봤거나. 뭐 진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남는다는 그 삶을 살아보고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정도가 남으니까 요 돈은 어쨌든 소액일지 몰라도 사실 60만 원이더라도 100명만 하면 그거 네, 벌써 그러니까. 얼마야? 6천만 엄청 원이지. 한 달에 6천이 들어오는 건데. 6억 6억인가? 100만이면 100명이? 600, 6천, 6억. 아니, 100만 60. 6천, 6천. 이과 맞나? 이과예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네. 사실 마케팅이 진짜 잘 된 것 같고 근데 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미 형성돼 있는 이미지에서 당신들도 여기 세계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야. 아니 그 세계가 근데 골로 가는 세계잖아. 골로 가는 세계. 그러니까 다시 만난 세계가 아니라 진짜 골로 가는 세계. 다시 못 만나는 세계긴 한데 그냥 뭐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이 가격 선정이 되게 무서울 정도예요, 진짜. 그러네. 들어가서 해보면 알 텐데 BMW 520i M 스포트 패키지라고 하면 6,610만 원 나오고 스마트 운용 리스 하면 60만 원 나오는 거고 선납입금 30%만 하면 계약 기간 36개월. 그러면 야이씨 3년 빡세게 해가지고 내 차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죠 뭐. 여러 가지 다른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의외로 요즘에는 이 생각조차도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나 많아지고 있긴 해요. 다행스럽게. 왜냐면 저는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금융에 대한 뭐 그 존리 대표님 막 유튜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나라 금융 문맹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시는데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 게 사실 저 돈으로 뭐 하다못해 진짜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특정 상품을 우리가 프로모션 하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하다못해. 진짜 위험 자산 중에 위험 자산이라고 평가를 지금은 받고 있는 크립토 또는 암호 자산을 산다고 하더라도 정말 자기가 막 ICO 이상한 데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투자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 5.8% 이자를 내면서 60만 원을 매달 까먹는 것보다는 많이 벌 것 같거든. 저거보단 많이 벌 것 같아. 근데 저렇게까지 돈을 쓰는 게 맞나? 왜냐면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는 나를 뽐내게 해주는 자산이겠지만 뽐내게 해주는 사치품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명품을 사는 거와는 또 차원이 다른 그 규모고. 근데 저거는 명품은 예를 들면은 모르겠어. 내가 지갑을 뭐 예를 들면 용품을 하나 샀어. 그 지갑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내거나 세금을 내거나 그 지갑에다 매번 뭐 기름칠을 해줘야 되는 뭐 그런 유류비가 든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 근데 사실 그렇다고 쳤을 때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계층 이동이 아니라 계층 이동이긴 한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뭐 BMW 타기 때문에 하차감이 좋은 거 빼고는 하차감에 있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 저 사람 잘 사나 보다. 또는 뭐 저 사람 괜찮게 살았나 보다. 야, 니 성공했다. 야, 성공했다. 뭐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회 나가면 아씨, 야, BMW 520, 야 이거 M 스포츠야, 막 뭐 M 시리즈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막 또 잘 뒤에만 살짝 조정해 놓으면 그냥 M5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라고 쳤을 때 뭐 휠 좀 바꿔주고 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되게 짤막하게 느끼겠지. 맞아요.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렇잖아요. 카푸어 현실 봤을 때 뭐 3주 간다, 딱 그 정도. 근데 어찌됐든 소비를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한 그치. 거죠. 이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숫자에 이르고 있고 그 숫자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현상으로 다뤄질 만큼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나온다는 건 그렇게 막 우리 사회가 점점점 살기 팍팍해지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게 더 내려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마카세 같은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은 또 뭐가 생길까? 뭐 막 이거를 소비하기 때문에 막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산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점심에 오마카세 가서 3에서 5만 원짜리 먹으면서 인스타에 올려주고 스토리 올려주고 그거 말고 나를 또 이렇게 뽐뿌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어디가 있을까? 사실 약간 상상이 안 되기는 해요. 차로 시작을 해서 조그마한 명품 같은 걸로 넘어와서 이제는 식생활까지 넘어왔어. 식생활까지 넘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커피 갈라나? 약간 커피 뭐 예를 들면 우리 샵은 바리스타도 어떤 바리스타고 뭐 그 커피 머신 이 카페에 오는 사람은 커피 머신은 다 유리 거 쓰고 뭐 미묘하게 약간 다른 게 한때 또 잠깐 유행했던 게 호텔들의 어떤 회원권. 그게 정말 진성 VIP들을 위한 회원권 말고 또 나름 돈 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회원권 같은 게 몇 개 있었어요. 클럽 사우나 뭐 이런 거. 헬스 클럽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뭐 1년에 3번인가 잘 수 있는 뭐 그런 거. 식사 같은 거 하면 10% 할인해 주고. 70만 원이었나 80만 원이었나. 그거 나도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약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내려올 대로 전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게 뻗쳐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긴 하겠는데 미묘하게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오겠죠. 이거를 굳이 따지면 굳이 예측을 해보자면 예측이란 게 뭐 의미는 없지만 지금 현재 그럼 사회가 바뀌어가는 방향이 예를 들면 사회 현상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어. 벌써 한 10년이 돼가고 카푸어라는 현상이 나올 만큼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하는 뭐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라고 치자. 자동차가 보여주는 사회적 지위라는 거는 10년간 그러면 어느 정도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 자동차마저도 되게 어렵고 월에 60을 쓰면서 저렇게 가는 게 비이성적이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눈을 돌려서 다른 것들로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까지 내려왔잖아. 의나 주 쪽에서 주는 아예 뭐 날라가 버린 거고 부동산 아예 날라가 버린 거고 그럼 의가 남는데 의는 이미 너무 그러니까 저변화가 의도 됐지. Z세대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몽클레어 패딩을 입는 애들이 많고 그렇게 발렌시아가 신발 신는 고등학생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거는 나도 어느 정도 느꼈던 게 그 웹툰 같은 데 보면 고등학생 나오는 웹툰들이어도 그게 그 협찬 받은 것도 아닐 거야. 그 웹툰 작가가 무슨 발렌시아가에 협찬을 받았겠어. 그러니까. 근데 어글리 슈즈가 그 고등학생이 입고 있는 거고 톰 브라운 걸치고 있고 가디건으로 그 교복 안에 약간 그런 식의 묘사들이 되게 많아. 구찌 신고. 그런 걸로는 이미 넘어왔다. 그래서 주로 한 번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식으로 비슷하게. 호캉스 비슷하게. 호캉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미묘하게 또 가격 선정 잘해가지고 구독 경제 같은 걸로 해서 한 달에 뭐 몇 박 이 정도 인스타에 올릴 수 있을 만큼 해가지고 하게 된다면 나는 주말마다 이런 데 와서 자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또 뽐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되게 괜찮은 BM 같기도 해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한 오후 4시 정도에 체크인해서 저녁에 클럽 라운지 같은 거 이용하게 해주고 저녁 식사 말고 클럽 라운지만 이용하게 해주고 간단한 조식까지 제공해주는 그렇게 하면 인스타그램에 딱 올리기 좋은 그게 되는 거고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게 다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중요한 거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함도 꽤나 큰 거잖아요. 사실 그치.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책을 사시거나
헬스를 하시거나 뭐 북클럽을 가시거나 뭐 다른 거를 하시겠죠. 그치. 요리 학교를 갈 뭐 수도 그치. 있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카퍼부터 내려오는 전체적인 맥락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좀 더 큰 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미묘하게 어떤 허영심을 채워줄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게 또 빵 뜨지 않을까. 또 최근에 숙박업계가 꽤나 어려워. 그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근데 난 이거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차피 공실이 많아. 맞아. 그러니까 특급 호텔이건 뭐건 간에 상관없어. 그냥 어차피 공실은 많아. 진짜 바쁠 때 빼고는. 그런 상황에서 한 달에 뭐 60을 주면 매 주말마다 한 번씩 호캉스를 하게 해준다. 그리고 3박 정도. 스위트 말고 그냥 싱글룸 중에서 싱글베드만 쓸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 뭐 침대도 친구를 바꾸는 거 뭐 호텔 입장에서는 그 정도 캐피탈은 뭐 많이 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 그런 다음에 너가 말한 것처럼 딱 12시간 정도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뭐 저녁 18시간 정도. 그치. 저녁 한 4시쯤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딱 저녁 지나고 나서 들어오게끔. 맞아. 그래서 저녁 뭐 8시쯤 해가지고 완전 그 20대, 30대 커플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 뭐 결혼한 커플일 수도 있지. 근데 그 젊은 층을 딱 노려가지고 우리 호텔 오시면 발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샷 3잔 정도 드리고. 그치. 뭐 그런 거 들어가고 아니야 샷도 줄 필요도 없어. 왜냐면 술 다 먹고 들어올 거고 저녁을 밖에서 먹으면 그럼 들어오셔서 그냥 여기서 잘 주무시고. 근데 라운지에서 찍어주는 사진이 또 한 장. 또 그치. 그런 게 필요하니까 뭐 그 정도. 그렇게 조식은 요즘 제공 안 하는 데도 많으니까 굳이 제공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어. 그럼 옵션으로 차라리 놓으면 그런 호텔들이 더 잘 팔릴 것 같고. 근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사실 사람들 되게 많이 올 것 네, 같아. 많이 올 것 같아. 60만 원에 뭐 예를 들면 신라 스테이를 쓸 수 있어. 매달. 매달 뭐 매주, 3번? 세 번, 3번 또는 4번. 뭐 4번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럼 2번이라고 쳐봐. 그럼 둘째 주, 넷째 주, 첫째 주, 셋째 주. 둘 중에 알아서 골라서 가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만난 커플이고 우리가 어차피 만약에 그 둘 다 자취를 안 해서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또는 자취를 하지만 둘이 같이 자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공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말이 되는 것 같아. 2인 말고 1인도 노리기 되게 좋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스타그래머블 하냐 안 하냐라는 이제 사회에 어떻게 보면 통념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 비슷한 상품이 없진 않다고 생각해요. 있을 것 같긴 해요. 최근에 본 거 있어. 그 신라스테이 내가 최근에 보다가 신라스테이에서 내가 하루 그 휴가 냈잖아. 그래서 하루 휴가 낸 것 때문에 그냥 집에서 보내는 게 좀 그렇고 왜냐면 막 부모님 맨날 물어보고 요즘 뭐 하고 다니니? 막 요즘 뭐 하고 있니? 물어보면 그거 설명하다 보면 한 6시간 지나는데 생각해보면은 그래 엄마 뭐 나한테 대한 투자자긴 한데 뭐 내가 맨날 인베스트먼트 피칭하는 것도 아니고 IR 피칭하듯이 엄마한테 맨날 이거 사업은요? 개요는 이렇고 뭐 세부 상품 이렇고 이러는 게 너무 귀찮아서 호텔을 좀 알아보고 있어서 엄마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근데 부암동 오면 또 우리들끼리 또 놀다 보면 쉬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맞아 있어요. 플스를 일단 제공을 해줘. 그러니까 그 뭐 스피커도 뭐 되게 좋은 스피커에 뭐 TV 되게 넓은 거고 뭐 신라 스테이가 뭐 어쨌든 신라 호텔 계열이고 그래서 삼성 건지는 몰라도 다 삼성 TV에 삼성 스피커에 삼성 스피커 아니야 할만카돈이었나 뭐 그런 그 삼성이 인수한 뭐 그런 스피커에 PS를 하고 게임 종류를 뭐 30개인가 20개인가 뭐 그거를 하게 해준대. 뭐 이거 뭐 앞 광고도 아니고 뒷 광고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딱 보고 들었던 생각 야 이거 친구들끼리도 할 수 있겠다. 포인트는 그건 합리적인 소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치. 우리가 말하는 거는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차를 못 사니까 이런 데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내가 생각을 했던 게 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근데 그건 완전히 30대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돈을 버는 입장에서 뭐 우린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되게 리저너블한 프라이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오지게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대학생들이. 왜냐면 그 가격 자체가 나를 타겟팅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그 가격 자체는 20대 학생들이야. 왜? 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다 박혀있지. 학교 못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루어인해서 지금 이제 호텔 사업이 얼마나 안 좋아. 우리가 호텔 사업도 언젠가 한번 다뤄야겠지만 트렌드 얘기할 때 호텔이 지금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주식 투자하는 애들 신라 호텔 네, 이부진 사장님 죄송합니다. 신라 호텔이었다가 신라 모텔이었다가 신라 운막집 갔다가 이제 뭐 주막. 그치. 그렇게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이제 주식이 쭉쭉쭉 떨어지면서 그렇게까지 왔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면세점 사업이 지금 굉장히 안 좋고 거기다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이번에 다 안 들어가기로 하고 막 이런 아주 큰 뭐 큼직큼직한 것들이 다 있잖아.
주식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근데 반대로 놓고 보면 그런 호텔 사업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풀로 채워야 네. 직원이라도 유지가 가능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손만 빨고 있냐? 그건 아닐 거라고. 마케팅 엄청 할 거라고. 돈의 이동을 잡을 돈의 이동을 잡을 만한. 왜냐면 충분한 거지. 그리고 언택트라고 했을 때 호텔도 나쁘지 않은 게, 어쨌든 내가 내 방 그냥 띡 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나의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버리면 사실 뭐 그것도 그렇게 코로나랑 크게 의미 그냥 뭐 중간에 잘만 막으면 뭐 셧다운 될 일도 없고. 맞아. 아마 좀 그런 걸 또 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너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합리적인 상품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50만 원에 매달 2번 또는 뭐 어떤 달은 3번 뭐 이런 식으로 해줘. 그리고 성수기는 제외합니다. 뭐 코딱지만 이렇게 써놓겠지. 맞아요. 7, 8월 제외.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걸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50만 원씩 해서 12개월이면은 600만 원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맞아요. 내가 이번 달에 보상받는 거라서. 내가 이번 달에 대학생이야. 뭐 그냥 서울 인서울 하는 학생이고 과외를 그래도 한 2개 정도 뛸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뭐 경영대생이라고 해보자. 모 대학 경영대생이고 과외 2-3개 정도 뛸 수 있어. 그래서 한 3-40만 원짜리 과외를 뛰기 때문에 100 얼마 정도 버는데 어차피 학식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밥을 먹어. 그리고 요즘 학식 먹으러 갈 일도 별로 없어. 공부? 도서관에서 하면 돼. 카페 안 가면 되지. 뭐 카페 가서 하다가 하루 종일 죽치고 있으면은 5,000원이야.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리필하면 1,000원 더 내겠지. 뭐 아닌 데도 있지만. 그렇게 쳤을 때는 내가 어차피 그렇게 많이 돈을 쓸 거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저축왕이 돼가지고 내가 첼리투스를 가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뭐 얘가 왜 첼리투스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매 달마다 매 주말마다 또는 그 주에 한 번은 골라서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일단 구독 경제라면 구독할 것 같아. 맞아. 그냥 오케이 뭐 나쁘지 않은데. 그 호텔 사업이랑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안 남는다는 거지. 투자한 만큼.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의 끝은 이거였어. 남지 않는 거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그 소비 규모 아니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저는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뭐 누가 뭐라 하겠어. 근데 이제 이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돈을 10억 100억을 벌어도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난 이걸 했다라는 것만큼 멍청한 소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보상을 받고 싶다는 심리는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치. 그래서 나는 이걸 안 하는 거고. 사실 가장 큰 그거는 뭐냐면 잘 할 수 있어요. 뭐 열심히 땡겨가지고 하려면 할 수 있겠지. 어떻게든 뭐 지금 갖고 있는 주식 다 팔아가지고 30% 낸 다음에 월 납입 60 했다? 그럼 대학원에서 받은 월급, 그 연구실에서 받은 월급 다 꼬라박아가지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36개월 내고 나서 남았던 이 차의 가격이 정말 형편없는 가격으로 떨어질 거라는 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구태여하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할 때 뭐 렌트를 하든지 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어제 물어본 거긴 한데 결국 빚내 가지고 6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거잖아요. 어제 똑같이 물어본 거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가격 주식이 아마존 한 주가 너무 올랐어. 엄청 올랐어. 막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래서 6천만 원이 됐어 한 주에. 이거 쪼개 살 수 없는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형이 분석을 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더 올라. 무조건 얘는 이 독점적 지위를 가져갈 거고 어떻게든 이 시장을 계속 굴려가지고 더 많은 프로핏을 얻을 것 같아. 그럼 빚내 가지고 그 한 주를 살 것인가? 사잖아요. 사지. 왜냐하면 뭐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많은 걸 심플리파이 한 거지만 뭐 시가총액도 봐야 되고 뭐 이게 진짜 뭐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뭐 누가 투자자였고 얘네 사업에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다 봐야겠지만 내가 판단하기에 그게 맞아. 그럼 6,610만 원짜리 BMW M 스포츠 패키지를 타는 것보다는 나는 그걸 살 것 같아. 나도 그걸 살 것 같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주식이라는 상품이 아니라 다른 자산이어도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이 아니라면 나는 다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 이게 뭐 그게 조그마한 뭐 원룸이 될 수도 있어. 6,610만 원짜리 원룸이 있겠냐마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채권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금을 6,610만 원어치 사는 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 그거는 어쨌든 간에 전략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올라갈 거다라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맞아. 반대로 오히려
나는 이거를 타면서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있다라고 하잖아. 하차감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잖아. 과연 그게 6,610만 원어치 이상일까? 맞아. 그것도 중요하지. 야,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오마카세를 가서 난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사서 먹고 내가 느끼기에 이거 소비한 것보다 더 많은 만족을 느꼈고 내가 이걸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100명의 라이크를 눌러줬고 그거에서 오는 또 뭐 예를 들면 만족감이 있고 뭐 다 쳐보자. 그리고 애들한테 여기 뭐 라이브 인스타 스토리 올렸는데 사람들이 막 여기 어디야 막 이래가지고 오랜만이네 뭐 잘 지내 뭐 다 좋아. 왜? 교류를 하는 거고 뭐 그거를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렇다라고 쳤을 때 그런 게 동일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뭐 6,610만 원 자꾸 BMW 까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정도의 가치가 오냐는 거야. 내가 그거를 하차감 외에 내가 느낄 수 있는 다른 가치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맞아. 기회가 창출되지 않은 한 그거는 금전적으로는 솔직히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은 막 이런 거는 가능해. 뭐 카푸어 영상들 보면 이걸로 뭐 이성을 꼬시는데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 뭐 좋은데 뭐 그게 틀린 말도 아닐 것 같아. 실질적으로 뭐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막 완전히 막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어느 정도는 통용되고 있었던 관념인 것도 알아. 2009년 10년도 막 그 12년도 막 이때쯤에 유튜브 초기 때 보면은 막 차 바꿔가면서 여자들 뭐 이성들 픽업하는 그런 영상도 막 되게 유행하고 그랬었어. 근데 되게 그거를 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런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남녀적인 갈등도 많이 유발을 했지만 그걸 떠나서 되게 뭐 저렇게 약간 그 뭐 수준 떨어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바라봤거든. 그 컨텐츠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게 6,610만 원어치의 삶의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도대체 6,610만 원어치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6,610만 원어치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거는 6,610만 원어치의 연봉밖에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 계좌에 갑자기 6천만 원어치가 배당으로 떨어졌어. 그냥 뭐 말이 안 되지만 갑자기 그 6천만 원어치 배당이 되려면 이미 주식 뭐 슈퍼 개미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뭐 실수로 하면은 뭐 토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너한테 그냥 6,600만 원어치 줬어.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가 그래 우리 아들 버릇 없어질까봐 얘기 안 했었는데 엄마가 셀트리온이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얼마 하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뭐 100주가 있다 뭐 1000주가 있다 하면서 너한테 준 거야. 그때 느껴진 희열. 그 정도? 짜릿하죠. 짜릿하지. 내가 이런 게 있었다니. 짜릿하지 생각만 해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게 떨어질 거란 걸 알아. 엄마 주식을 줬어. 버릇 없어질까봐 무슨 버릇 나빠질까봐 주식을 줬는데 이거 당장 봐도 내일 상패 가게야.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조금 팔고 내일 조금 팔더라도 이거 전량 어차피 매도 못하면 건질 수 있는 돈이 조금밖에 없어. 그렇게 쳤을 때 내가 차를 렌트를 했건 뭐 샀건 이랬는데 당장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니까 잘 안 팔려. 그리고 나랑 비슷하게 이런 생각 가지고 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중고차 매물 경쟁도 많아. 그래가지고 나는 가격을 다운시켜야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런 기분 아닐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는 것 같아. 사실 그래서 뭐 이걸 절충안이라고 감히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굳이 너무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하루 대출하는 게 그게 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루 대출? 하루 서카 같은데 BMW 라인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차라리 하는 게 나는 테슬라 있고 뭐 그런 그렇게라도 조금 간접 경험을 하는 방향으로 트는 게. 뭐 이렇게 소비하는 것보다는 덜 금전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치. 이래놓고 난 다음 에피소드를 BMW 전시장에서 찍으면 참 재밌을 것 같은 그러니까, 게 맞아. 상담 받고 실제로 사는 거지. 월 납입금 60만 원밖에 안 돼요. 둘이 120씩 내면서 그러니까. 2대 여기 앞에 세워놓고 흰색 검은색 미친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매달 내는 게 60이니까. 선납금 30% 계약 기간 36개월 잔존 가치 58%다. 58%야? 58%.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 모르겠어요. 혹자한테는 행복을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비합리적인 소비가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소비가 카푸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단어부터 주는 그 어감이 있잖아요. 익스트림한 케이스지.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거긴 한데 최근에 뭐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졌구나.
이제 차로 플렉스하는 시대가 지나갔고 더 어려워졌구나라는. 근데 난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뭐 부동산 정책 이런 뭐 정치적인 얘기를 다 떠나서 그 어려워지고 있는 오마카세들이 싸지는 것만 봐도 조금 약간 느낌이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파인다이닝 가면 코키지 프리 거의 없었거든. 요즘 코키지 프리 많아졌지. 오마카세도 진짜 막 그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를 표어로 내기기 시작했는데 내가 아는 파인다이닝은 합리적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진짜 예술로 생각을 뛰어넘는 맛, 플레이팅, 뭐 예술적인 플레이팅, 뭐 그리고 셰프의 혼을 담은 작품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누구나 합리적으로 언제나 한 번쯤은 와서 먹을 수 있는. 그걸 나는 오마카세나 뭐 파인다이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사회가 변화가면서 변화가는 거겠지. 근데 쉽지 않은 정말 살기가 어려워졌구나. 또는 뭔가 메스티지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사는 게 어려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내가 뭐 더 졸라매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 약간 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메스티지를 잘하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카드사들 중에서도 그 심리를 잘 파고드는 거. 내가 현대카드 되게 막 좋게 보는 이유가 무슨 물론 정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잘하시고 막 되게 센스 있고 이러시는 분이지만 그걸 떠나서 약간 그 그린카드 모델이 누구였어? 지코잖아.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거든. 그때 딱 지코가 그 문구도 기가 막혔어요. 나의 첫 번째 럭셔리. 맞아. 그래가지고 와 진짜 잘한다. 나도 그린카드 할 뻔했잖아. 그래가지고 아까 한참 알아보다가 안 했는데, 근데 내가 그걸 진짜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지코라는 이미지가 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돌에서 리치. 래퍼로 바뀌면서 영앤 리치로 딱 가던 시기였고 슈퍼비의 영앤 리치와 지코의 그 영앤 리치는 다르다고 생각해. 맞아. 나는 도끼 슈퍼비 뭐 이런 쪽이랑 그쪽이랑 지코는 아예 또 다른 느낌이야. 되게 많은 남성들이 되고 싶은 형태란 말이야. 너 다시 태어나서 지코 될래? 실명 거론하면 안 되죠. 하여튼 누구 할래 하면 대부분 다 지코 선택할 거란 말이야. 뭐 멋있고 지코 될래 나 될래 하면 지코 되죠. 백타 지코지. 설현님이랑 사귀었었고 막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막 젊은 남성들이 되게 되고 싶은 이미지이고 또 젊은 여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미지이기도 하잖아.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이게 진짜 메스티지를 잘하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게 뭐 연회비가 엄청 비싸지도 않았었고 내가 알아봤을 때만 해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메스티지를 잘하는 기업들이 어딘지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이게 지금은 그리고 BMW도 뭐 월 납입금 스마트 리스라고만 나오지만 만약에 정말 우리가 나중에 다룰 자율주행차 이런 거에서 다루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차량에 대한 소유권보다는 다 그 렌트로 간다 라고 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메스티지적인 그 이미지를 잘 줄 수 있냐에 따라서 그것도 되게 많이 바뀔 것 같거든. 나는 지금 메스티지를 리드하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는 테슬라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다시 BMW 어쨌든 훨씬 더 글로벌 유통량도 크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BMW가 왕귀를 한다 또는 벤츠가 왕귀를 한다. 물론 지금 이미 왕위에 앉아 있지만 나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잘 봐야 되는 것 같고 기업을 만약에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내가 내겠다라고 했을 땐 아예 슈퍼 럭셔리로 가든지 진짜 아니면 정말 일본처럼 딱 그 오덕들을 위한 뭔가 진짜 그냥 딱 그 특정 니쉬만 파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메스티지로 가야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에는 라이프스타일 쪽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어. 너 르라보 쓰나? 그러니까 약간 르라보, 딥티크 너 많잖아. 딥티크 막 이런 것도 처음엔 니쉬 향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르라보가 지향하는 바 뭐 이런 것도 다 지금은 어느 정도 메스티지가 돼가고 있잖아.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 네. 그거를 좀 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얘네가 하는 게 진짜 메스티지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왜냐면 사람들이 슈퍼 프레스티지로 가진 않을 것 같거든. 모두가 갑자기 슈퍼 리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차가 이쁘네. 차가 이쁘네. 차가 이쁜데 60만 원밖에 안 내었는데 잘 만들었다. 훅 할 것 같아. 훅 할 것 같아. 진짜 좋네. 좋아. 6,600만 원짜리. 사실 남들의 소비 성향을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치, 판단은 못하지.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충분한 돈이 있지 않을 때 이렇게 거액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 되는 상태인 거고. 그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세대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향은 부동산은 아닌 거고 오히려 축적의 결과가 부동산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형이나 나나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것 때문인 거지. 절대 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소비를 안 할 것 같은. 문제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푸어가 늘어났던 이유는 FTA 협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외제차 가격이 일단 한번 낮아지기 시작을 했고 세금 자체가 많이 안 붙기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8년, 11년 이후에 어려워졌던 금융회사들이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내기 위해서 아까 메시지 전략을 써서 이렇게 적절한 금액을 냈을 뿐더러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보상 심리를 얻기 위해서 소비한 이 모든 상황이 다 어우러지면서 무리하면서까지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는 거기에다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만약에 내 또래 애들 중에 그런 거 많이 있다. 그럼 피어 프레셔까지 맞아. 합쳐지는 거지. 막, 타다다다다 막 점점. 모든 게 다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합리적인 소비인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고려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뭐 그 우리가 뭐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소비를 했을 때 우리도 소비하면 처음엔 기본 한 3주는 좋을 것 같아. 맞아요. 그럼 그게 6,610만 원어치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맞는 말이지 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있긴 하더라고. 진짜 젊었을 때 군대 전역하고 나서 그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바로 그냥 이걸 질러버리는 거예요. 바로 질러. 그래서 9개월 동안 너무 행복하지만 동시에 되게 비참한 삶을 살아. 그래서 막 빚도 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범위의 빚을 져가지고 팔고 되게 큰 교훈을 얻었다. 저는 그거는 6,600만 원 이상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 경험한 거니까.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빚을 지고 대학교에서 알바를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엄마한테 실토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해가지고 가게에 큰 영향까지는 주지 않는 상태에서 빚을 졌는데 되게 멍청한 소비를 어린 나이에 했다? 인생을 크게 망칠 정도는 아니다? 그런 교훈을 얻는 상황이라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달 가면 갈수록 더 큰 금리를 그치. 져가지고 이걸 갚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적어도 내 친구가 그렇게 한다면 진짜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이 저는 클 것 같기는 해요. 푸를 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게 얘기가 되나 싶었는데 또 되네.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싸우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어제도 뭐 거의 한 3시간 싸운 것 같은데. 네. 아니다 맞다. 투팍스의 MZ세대 유지경. 네. 첫 번째 주제였던 카푸어에 대해서 우리의 만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600만 원 차리를 30%만 되면 월납입금 60만 원으로 스마트 운영 리스 당신에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